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하노인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마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바탕된 그런 사자성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은 결혼을 할 때 주로 연애 결혼을 주로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중매 결혼도 많이 있었다. 중매 결혼할 때 중간에서 두 사람을 소개를 시켜서 성사를 하게 하는 사람을 하는 일을 중매라고 한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얘기하겠죠. 또는 매파라고도 한다. 그렇죠? 또는 중신을 쓴다. 이런 얘기도 하죠. 자, 중매는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쓴다. 매파, 중매를 하는 할머니, 그런 얘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중신이란 말을 할 때 중신아비 또는 중신어미, 남자는 중신아비, 여자는 중신어미라고 하죠. 중신이라는 말은 한자는 가운데 중자만 있어요. 신은 한자가 없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낱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월하노인이다. 이런 중신아비 또는 중매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낱말로서 월하노인이라는 것이 있다. 또는 빙상인이라는 것이 있다. 두 낱말을 합쳐서 월하빙인이라고도 한다. 관련된 또 다른 낱말로 적성계족이다. 이런 좀 어려운 낱말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낱말은 글자는 상당히 쉽습니다. 월하노인. 그래서 오늘은 글자보다는 스토리에 좀 중심을 하겠습니다. 월은 다룰 자다. 그렇죠? 하는 아래 하자다. 노는 늙은이로다. 그래서 사람인이다. 글자 뜻 그대로 보면 달 아래의 노인이다. 이렇게 되겠죠. 국어사전을 봅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월하노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전설상의 노인이다. 중국 당나라에 위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위고가 달밤에 어떤 노인을 만나서 자신의 장래의 아내에 대한 예언을 들었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 월하노인이다. 위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한테서 당신의 배필은 누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는데 그 노인에 대한 것이 월하노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부부의 인연은 하늘에 월하노인이 맺어준다고 한다. 이런 국어사전에 예문이 있었습니다. 줄여서 월로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빙상인이다. 빙은 얼음입니다. 그렇죠? 얼음 위의 사람이다. 이 빙상인은 중매를 선다는 전설상의 사람이다. 앞에 월하노인과는 일단 좀 다르다. 자, 중국 이제 진나라에 영호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음 위에서 얼음 밑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꿈을 꿨는데 얼음 위에 있는 사람이 얼음 밑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어서 이제 꿈을 잘 해몽한다는 색담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니까 색담이 얘기를 하는데 그 색담의 어떤 꿈풀이대로 해몽을 했죠. 그 다음에 봄에 남녀의 결혼 중매를 썼다. 영호책이라는 사람이 결혼 중매를 썼다는 데서 나왔다. 자, 이러한 얘기를 하니 영호책의 얘기를 듣고 색담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얼음 위라는 것은 양이다. 그렇죠? 그리고 얼음 아래, 얼음 밑은 음이다. 그래서 양과 음이 얘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얼음 위에 서 있는 사람, 이 빙상인이죠. 그 얼음 위에 이제 영호책이 서 있었다. 그렇죠? 영호책인 당신이 결혼을 중매할 조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사 시기는 얼음이 녹는 봄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 다음에 봄에 얼음이 녹고 해서 영호책에게 어떤 혼담 얘기가 와서 그 혼담을 성사시켜 주었다라는 그런 얘기에서 나온 것이 빙상인이다. 중매를 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월하빙인이 있다. 월하빙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월하노인과 빙상인을 합쳐서 월하빙인이라고 한다. 그렇죠? 월하노인과 빙상인이라는 뜻으로 중매하는 사람을 이루는 말이 월하빙인이다. 자, 세 말이 똑같다. 결국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월하노인이란 것의 스토리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긴 스토리에 또 조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의 정관영간이다. 정관이라는 것은 당태종이다. 당나라 태종이 다스리던 시기에
청년 위고라는 사람이 있었다. 위고라는 사람은 일찍 조실 부모하고 이렇게 빨리 자기가 결혼을 해서 성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점차 이렇게 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송성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서 이렇게 어느 막 객주집에 머물고 있는데 길가에 보니 달빛 아래 책을 보는 노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좀 신기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위고가 말하기를 노인에게 무슨 책을 보십니까? 하니까 노인이 하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의 혼인에 관한 책이다. 그러니까 위고가 궁금해졌죠. 그래서 저의 배필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이렇게 혼인에 관한 책을 찾아보더니만 자네의 배필은 지금 저 곳에 저 시장에서 야채 장수를 하고 있는 진씨 할멈이 있는데 그 진씨 할멈의 딸과 혼인을 할 것이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노인은 이렇게 아주 주머니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큰 주머니.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니까 붉은 실이 들어있네. 그 실을 가지고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사람들의 발을 자기가 묶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묶어 놓으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중에 배필이 된다. 그렇죠? 어디에 멀리 떨어져 있든 또는 뭐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 사람이든 자기가 묶어 놓은 그대로 배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찾아보러 갑니다. 노인이 이거를 데리고 가서 시장통에 가니까 어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한쪽 눈이 먼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그 품 속에 3살 된 어린 아이를 안고 이렇게 야채 장사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헤어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10수년 이후에 이렇게 이 위고가 벼슬에 오릅니다. 벼슬에 올라서 상주 자사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부인이 상당히 예쁜데 항상 미간에 이쪽에 그렇죠? 두 눈썹 사이에 항상 꽃장식을 하고 있어요. 꽃을 이렇게 뭘 붙이고 있다. 그것은 세수를 할 때도 이렇게 뜯지 않는 꽃장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항상 그렇게 꽃장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상당히 놀랍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위고의 장인이 된 자사님은 사실은 저의 친아버지가 아니고 작은아버지다. 그리고 나를 키워준 사람은 유모가 야채 장사를 해서 저를 길러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고가 말하기를 그 유모는 한쪽 눈이 멀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시느냐 하니까 이렇게 위고가 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10몇 년 전에 그 노인에게서 이 3살 난 아이를 이렇게 아이가 자네의 배필이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난한 어떤 사람의 야채 장수에 가난한 아이가 자기의 배필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객점에 돌아와서 아래 사람에게 시킵니다. 칼을 하나 주면서 저 시장통에 가서 어떤 노파의 품에 있는 어린아이를 죽이고 오너라. 죽이게 되면 이제 자기의 배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는 좋은 집안의 훌륭한 교수와 결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겠다 해서 그 아래 사람이 가서 이렇게 칼을 가지고 찌릅니다.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잘 죽였느냐 하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심장을 찌르지 못하고 눈의 미간을 깊이 찔렀기 때문에 아마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흐른 세월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위고가 실토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나중에 본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이제 안문이라는 곳에 태수가 되었고 그 부인은 태원군 태부인에 봉해졌다라는 막 이러한 스토리가 이 보건이라는 사람이 지은 속유계록에 있다. 유계록에 정원점이라는 스토리에 나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월하 노인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월하 노인의 상인데 중국 여러 곳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달을 크게 초승달을 그려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인이다. 책을 하나 가지고 있다. 여기에 붉은 실이 있다. 그렇죠? 이러한 것을 조건을 갖추고 그려놓은 상이 이제 월하 노인이다. 중국의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적성,
적성계족이다. 예. 혼인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뜻이다. 적성. 예. 붉을 적자,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노끈을 얘기한다. 줄을 얘기한다. 붉은 줄로 계족, 발을 묶는다는 그런 뜻이죠. 전설에 나오는 월화 노인이 붉은 끈을 가지고 다니다가 인연이 있는 남녀가 있으면 그들이 모르게 그 끈으로 다리를 메어 놓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부부가 된다. 이점 얘기를 들으면 주로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관심이 있는 막 그런 얘기가 되고 낱말이 될 것 같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지내오는 막 그러한 낱말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적성계조. 적성은 붉을 적의 노끈성이에요. 성은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낱말에는 자성자박, 자기가 꼰 줄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묶는다. 이것은 내가 평소에 한 언행이 나중에 그 사람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것을 자성자박이라 한다. 그렇죠? 자기 줄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묶는 것이다. 결성문자. 예. 이렇게 끈을 이렇게 매듭을 짓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매듭을 지어서 어떤 숫자를, 수량을 표시를 했다. 매듭 하나 지으면 하나, 두 개 지으면 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결성문자라고 한다. 성문토기. 옛날에, 요즘은 막 줄무늬 토기 막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문토기다. 토기를 새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무늬를 낸, 새끼를 눌러서 무늬를 낸 그런 것이 성문토기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화성총, 그렇죠? 화성총 할 때도 이 성이다. 어떤 줄에 불을 붙여서 탄을 쏘는 막 그런 총이다. 또 포승줄, 그렇죠? 할 때 쓴다. 이 성자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힘쓸 민자다. 예, 맹꽁이 맹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 부수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만드는 것이 이제 실사를 붙이면 노끈성이다. 그리고 자라별이다. 파리성이다. 하는 막 이런 글자를 만드는 것이다. 자, 적성계족에 이제 계자는 맨다는 뜻이에요. 맬 개다. 네, 연계시킨다. 연계한다. 또 계류가 되었다. 어떤 일이 지금 진행 중이다. 네, 그렇죠. 아직 묶여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계류. 자, 이것은 부딪힐 격자 또는 매어 기를 계자에다가 가는 시사를 붙인 것이 적성계족의 계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가 이제 중국에 있기 때문에 결국 동남아 또는 동아시아 쪽에 여러 나라에 퍼져 있다. 한전일 같다. 중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월화 노인이 붉은 실로 발목을 묶는다는 얘기로 전해오고, 한국에는 노파가, 그렇죠? 노파는 할머니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청실과 홍실로 묶는다. 네. 저는 별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청실, 홍실로 많이 한국은 얘기를 한다. 결혼할 때 대체로 청실, 홍실이다. 또 일본은 새끼손가락을 붉은 실로 연결한다. 막 이렇게 전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는 붉은 실이라는 것은 중국 같은 것은 붉은 홍자를 씁니다. 중국은 붉다는 것에 주로 홍자를 많이 쓴다. 일본은 붉은 적자를 많이 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적십자다. 우리도 이제 적자를 많이 쓰는데 적십자사 하면 중국은 홍십자라고 한다. 제가 예전에 두 글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 월화노인, 그리고 월화빙인, 또 빙상인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적성계조, 이러한 낱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